제이디노의 소방학 15번째입니다. 이 시간에는 스프링클러 종류 5가지. 그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잊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개념하고 암기법 위주니까 이쪽에 방금 PPT보다도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법에 없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좋게 한번 즉흥적으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스프링클러 종류는 우리 이제 하지안전기준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과거에는 4개인데 이제 부합식이 뭐냐면은요, 진공식이란 뜻이거든요. 여기다 밑에 공간을 좀 남겨놨는데 우리가 1.0332kg/cm 제곱에 이 압력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이걸 대기압이라고 해요. 이걸 상압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표준 대기압이라고도 하고 또 일기압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1.033이니까 일기압. 우리 지구상에는 이것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은 지구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구나 이제 어떤 과학으로 기압을 늘리고 줄일 수는 있지만은 자연적인 기압은 이것뿐이다 이거죠. 즉 이 말은 가로세로 1cm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1kg이란 뜻이에요. 가로세로 1cm에. 거기서 우리는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기압, 표준적이니까 표준 대기압, 평상시 압력 상압, 일기압이라고 표시해요. 그럼 이보다 압력이 높으면은 뭐라 합니까? 고압이라고 그래요. 이보다 압력이 낮으면은요, 저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보다 압력이 높은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고압 저압인데 우리 이론에서는요, 플러스 압력, 마이너스 압력 그래요. 플러스 압력 정압, 마이너스 압력 부압, 이렇게 보통 이제 유척학이라든지 우리 이론서에서 표시를 하거든요. 이 부압이란 뜻이 이 부압이에요. 즉 이보다 압력이 낮아서 이걸 진공식으로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를 개발한 거예요. 즉 주미작동식에서 개발된 방법이니까 법에는 습식, 건식, 주미작동식, 일체사수식, 다음에 부압식이 나중에 개발돼가지고 제일 밑에 있지만은 얘하고 거의 비슷해요. 같은 밸브를 쓰죠. 프리액션 밸브, 프리액션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부압수라는 것은 진공의 물이란 뜻이거든요. 진공의 물. 1차에는 가압수가 있고 2차에 진공의 물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부압이라는 용어 해설이 어려울까 봐 잠깐 부압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의 압력보다 낮은 거. 그럼 부압에는 우리가 이공계 쪽에서 공부하신 분, 유착학 공부하신 분은 정압에는 어떤 계측기를 쓰죠? 압력계 쓰고, 부압에는 진공계나 연선계 쓴다는 것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공부 좀 하신 분은.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 종류 5가지 법에 있는 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스프링클러는 수원이 지하에 설치가 돼 있어요, 물이. 그래서 이제 이 건축물 우리 천정에 혹은 벽에, 스프링클러는 천정이나 벽에서 쏟아지는 적상주수의 물입니다. 적은 좁은 공간이 있죠. 좁은 공간은 9m 이하의 좁은 공간은 벽에서 쏟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9m 이상 되는 넓은 공간은 일반적으로 천정에서 쏟아지는 적상, 물방울 적자. 그런데 습식이라 하면은 이제 습식이라 하면은 습한식을 말해요. 그래서 습식부터 해볼게요. 습식을 영어로 웨트파이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좀 알아놓으시고요. 습식. 그럼 습식은 여기 수원이 이렇게 있죠. 수원이 이제 이렇게 할까요? 물이라고 할까요? 지하의 물. 그러면 이제 모터 펌프가 끌어올린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지하의 물을 옆으로 눕혀놨어요. 이렇게 하면 좀 5개 그리려면 복잡해서 혼동스럽거든요. 옆으로 하는 게 쉬워요. 이거는 이제 모터 펌프가 끌어올리죠. 이거 지하예요, 지하. 이것도 지하에 있죠. 바로 옆에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릴까?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는 지하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모터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터 펌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꼽아야 물레방아 올리죠. 전기 꼽아야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요. 중간에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예요. 그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배관이 이게 가지 배관이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천장에 달린 배관이 가지 배관. 근데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거예요. 이게 헤드락에 물 나오는 거. 이게 열에서 터져 버리거든요. 터지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헤드가 이게 폐쇄형 헤드인데 막혀 있잖아요. 이게 폐쇄형 헤드. 개방형 헤드는 이 개방돼 있잖아요. 이게 이 개방형 헤드. 요게 개방형 헤드죠. 요거 폐쇄인데 개방형 헤드. 일제살수식은 개방형 헤드예요. 그래서 일제살수식을 다른 말로 일제개방식이라고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법에 있는 명시는 일제살수식인데 개방형 헤드를 쓴다고 해서 일제개방식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설명 들어오면은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배관 도중에 여기는 이제 지하고요. 지하. 여기는 보통 지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가지 배관의 헤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만 달게 돼 있어요. 이하. 8개가 넘어가면 압력이 더 약해지겠죠? 스프링클러 압력은요, 굉장히 세게 쏟아져야 해요. 압력이 0.1 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쏟아져야 해요. 헤드 하나에서 0.1 메가파스칼의 압력이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은요 수도가 나와요. 즉 10m 압력으로 쏟아져야 해요. 메가파스칼이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메타로 나오거든요. 10m 압력.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여기 부딪히죠. 날개에 부딪혀서 옆으로 튀고야지 주르르 쏟아지면 안 되죠. 힘차게 튀어야 해요. 바닥에 닿아서도 튀고 여기서도 튀고 이래야 해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펌프가 있고 이제 밸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천정이 이렇게 있어요. 천장.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0.1 메가파스칼 맞춰주려면 8개 이상 하면 안 돼요. 압력이 떨어져요. 그럼 양쪽으로는 16개예요. 그럼 8개가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강아지 있죠. 강아지 젖가슴은 양쪽이 8개고 스프링클러는 한쪽이 8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아지는 양쪽이 8개. 8마리까지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젖꼭지가 8개 있어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한쪽이 8개죠. 한쪽이면 이쪽이 8개면 이쪽이 16개까지, 양쪽은 16개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밸브죠. 밸브는 알람 체크 밸브 어디 있죠? 알람 체크 밸브.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물이 올라가면 불 났으니까 헤드가 터져 가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나요. 알람 밸브 혹은 알람 체크 밸브. 여기가 헤드가 이제 이렇게 달려 있죠. 이 헤드가 폐쇄형 헤드, 그죠? 그래서 이게 열에 의해서 불 나면은 이제 열에 의해서 터져 가지고 열에 의해서 이게 헤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향형, 이건 상향형인데 상향형, 하향형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향형인데 열에서 터지면은 물이 쏟아지는 거죠. 물은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차 있고 이제 습식 같으면 끝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습한식이라고 해서 웨트 파이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영어도 알아놓으세요. 영어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물이 여기서부터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지하죠? 지하. 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차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알람 여기까지 1차락이에요. 1차. 근원이 되는데 물이 소비되는 거죠. 소비되는 데는 2차락이에요. 우리 경제도 1차 산업 있고 2차 산업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와요. 그럼 2차까지 항상 물이 차 있는 게 습식, 웨트 파이프 시스템, 습한식. 그래서 폐쇄형 헤드까지 폐쇄형 헤드죠. 항상 물이 차 있는 게 습식이에요. 습식은 이게 이제 헤드가 터져 가지고 이제 물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헤드가.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예요. 특징이 간단하고 그리고 사무실이나 아파트에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다는 거. 저쪽에는 간단 안 적어놨죠? 사용처 특징에. 자, 그다음에 건식 들어갈게요. 건식은
드라이 파이프 시스템이에요. 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펌프가 있겠죠. 모터 펌프가. 그리고 이제 드라이 밸브가 있어요. 드라이 밸브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2차 측 배관이 있죠. 여기는 가압수가 들어있거든요. 가압수. 1차가. 2차도 가압수예요. 저쪽 보세요. 그죠? 1차도 가압수, 2차도 가압수죠. 가압수가 뭐죠? 압력이 가해진 물.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면은요, 물이 쫄쫄쫄 나옵니까? 칙 나옵니까? 칙 나오죠? 상수도 본부에서는 물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사용처로 압력으로 함께 보내주는 게 물하고 압력하고. 그래서 가압수가 나오죠. 그죠? 자, 건식은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모든 게. 보세요. 가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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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수. 1차는요. 2차는 가압수부터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1차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2차가 나와요. 시험에. 여기까지 가압수에 압력이 가해진 물, 화장실에 수도처럼. 2차는 질소하고 압축공기, 질소 혹은 OR입니다. OR 압축공기. 여기가 이제 폐쇄형 헤드가 또 이렇게 있죠. 폐쇄형 헤드. 자, 그럼 2차는 왜 질소하고 압축공기가 들어있나? 질소나 압축공기가 들어있는가? 헤드가 터지면은요, 열에서 불나서 열에서 터지면은 얘는 바로 물이 쏟아지죠? 얘는 여기까지 온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한냉 지역에 사용하기 때문에 한냉 지역. 영하의 날씨, 영하에 예를 들어서요, 지하 주차장이 있다 합시다. 겨울철에 지하 주차장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이 물이 얼어버리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습식을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건식을 써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 한냉 지역에는 그러면 이게 터지면은 여기서 지하 주차장도 50m도 될 수 있죠. 오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빨리 가게끔 질소하고 압축공기를 여놨다 이거죠. 그렇지만 더 빨리 가게끔 여기에 엑셀레이터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에 엑셀레이터가 무슨 뜻이죠? 가속장치. 엑셀레이터 이만한 거 있어요. 주먹만한 거. 자동차 밑에 엑셀레이터 생각하면 됩니다. 모양은 똑같지 않지만 그래서 질소하고 압축공기 물이 이제 여기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크래퍼라고 그래요. 숨은 크래퍼 있는데 이 물을 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또 설치했어요. 질소하고 압축공기 있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물이 여기서 밸브를 지나서 습식 밸브죠. 지나가서 물이 쏟아지면은 여기서 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이거 소리가 나니까 알람 체크 밸브 혹은 알람 밸브를 하고요. 습식 밸브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물이 차 있고 1차까지만 물이 차 있죠. 2차는 질소나 압축공기 있죠.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밀어주죠. 그죠? 그래서 빨리 물이 가게끔 하니까 얘하고 차이점은 뭐죠? 얘는 간단하고 얘는 복잡하다는 거죠. 얘에 비해서는 복잡하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비용 문제가 생기죠. 그죠? 구조 문제하고 비용 문제의 차이가 생기죠. 그렇지만 얘는 한냉 지역의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습식은 한냉 지역의 영하의 날씨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영하의 날씨 단점에는 건식을 써야 해요. 얘 둘이는 제가 감지기기 안 했죠. 감지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지기 있는 거 이제 알아볼까요? 세 번째, 준비 작동식. 준비 작동식은 프리액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가 있고요.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액션 밸브가 있어요. 프리액션이라는 뜻은 준비해서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폐쇄형 헤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차까지는 항상 물이 차 있다겠죠? 차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감지기가 있다겠죠? 감지기 있는 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감지기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감지기가 천장에 있어요. 감지기. 얘 등에는 감지기 없다겠죠? 자, 감지기가 먼저 감지를 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이 온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이 헤드가 터지는 게 여기 좀 유리 안에 유리로 돼 있어요. 이게 온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 메탈 돼 있고 유리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유리 글러스 밸브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터지는 것보다 온도에 의해서 유리가 깨져서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것보다 감지기가 센 발판 기능이 있거든요. 감지기는 센서 기능, 발신 기능, 센서 기능, 발신 기능, 판단 기능이 있어요. 그걸 센 발판이라고 암기법으로 그럽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이제 공무원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폐생 헤드보다 이게 더 빨리 동작이에요. 감지기가. 그래서 감지기가 이제 동작을 하면은 요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은 일단 감수 암기법은 감지기는 무조건 수신반으로 신호줍니다. 수신반 안에는 수신기가 있죠. 화재가 났다는 거 수신하는 거. 그럼 수신기에서는 여기 SV 밸브가 있어요. SV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약자예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로 또 전달 줍니다. 불났다고. 그럼 솔레노이드 밸브가 여기 수문이 있죠. 크래퍼 수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기까지 물이 차 있으니까, 얘는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그게 안에도 이게 터지면 바로 나오지만 얘들은 이쪽이 달라요. 그러면 이 주미작동식은 여기가 대기압이나 저압이 들어있어요. 이 빈 파이프. 대기압은 빈 파이프를 말하죠. 아까 대기압 적었죠. 1.033이 그거. 저압은 지금의 압력보다 낮은 압력, 1.033이보다 낮은 압력이 해도 되고 대기압 해도 되는데 뭐 불이 잘 안 나니까 보통 대기압으로 요놓죠. 그럼 대기압이 들어있다는 말은 빈 파이프가 들어있다. 거기 공기가 1.033이 공기가 들어있다. 그 압력 그 말이에요. 그럼 폐생 헤드 이게 이제 열에서 터지죠. 나중에는 자 그러면은 자 주미작동식을 설명해 볼게요. 자 감지가 먼저 감지를 한다겠죠. 폐생 헤드보다. 그럼 수신반으로 신호를 줘요. 수신반은 솔레노이드 밸브 신호를 줘요. 이게 전자밸브의 약자예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전자밸브. 우리가 버스 타면은요. 버스 기사가 칙 누르면 칙 하고 문이 닫히고 문이 열리고 하죠. 그게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 문 크래퍼 수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솔레노이드 밸브가 해요. 수문을 열면은 1차에 있는 물이 준비하면서 2차에 와서 대기를 해요. 대기. 그래서 준비해서 작동한다고 해서 주미작동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프리액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어요? 얘는 항상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얘는 감지기가 감지해야 대기를 하는 거예요. 주미작동식하고 습식하고 차이점은. 그래가지고 헤드가 열에서 터지죠. 헤드가. 얘도 같은 헤드고 얘도 같은 헤드죠. 헤드가 터지면 이제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럼 얘가 빨라요? 얘가 빨라요? 똑같습니다. 얘는 감지가 없으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고 얘는 감지기가 있어가지고 이 차에는 빈 파이프인데 대기를 만들어준 거죠. 불나게 되면은. 이 헤드가 터지기 전에. 그러면 여기는 왜 빈 파이프죠? 여기는 백화점 같은데 백화점 등 대형 건물에 사용하거든요. 대형 건물. 그래서 만일 이게 누수가 돼가지고 이제 물이 쏟아지면은 백화점의 명품이 다 적게 되죠. 그래서 파이프가 30년 되는 파이프도 있고 40년, 50년 되는 파이프도 있고 하니까 백화점 같은 대형 건물에는 주미작동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개념을 좀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한 거, 싼 거, 사무실, 아파트. 이거는 한냉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한냉 지역의 건식은. 이거는 대형 건물에 사용한다. 저쪽 보면서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합식 스프링클러로 바로 들어갈게요. 부합식 스프링클러도 역시 물이 있고요. 똑같아요. 1차까지는 펌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프리액션, 여기서 개발된 걸 하겠죠? 프리액션 밸브가 있어요. 시험에 만일 프리액션식 나오면 주미작동식을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합식이 이제 법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개 똑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프리액션식 하면 주미작동식이었는데 지금은 부합식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보통 여기는 이제 빈 파이프지만은 질소하고 압축공기 들어있고 여기는 빈 파이프 그대로 혹은 저압으로 돼 있고,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이 오기 쉽죠. 저압이니까 빈 파이프보다 저압이니까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니까 가압에서 정압으로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빈 파이프로 해도 되고 대기압으로 해도 되고 저압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들어있냐? 부합의 물이 들어 있어요. 여기는 부합의 물.
2차까지 2차에 물이 차 있는 건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발돼 가지고 여기도 2차에 물이 돼 있죠. 부합의 물이 즉 진공의 물이 들어 있다 이거죠. 여기는 가압의 물이 들어 있죠. 가압의 물. 자, 그러면 똑같아요. 자, 이것도 수신기가 있는 감지가 있는 거라겠죠. 감지가 감지를 하면은 수신기로 신호줘요. 수신기가 솔enoid 전자밸브로 신호줘요. 전자밸브가 수문을 열어줘요. 프리액션. 그럼 가압의 물이 압력이 높은 데 낮은 데로 쫙 오는 거죠. 와가지고 헤드가 폐쇄형 헤드거든요. 헤드가 터지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차이는 뭐냐? 주미작동식하고 부합식은 똑같은데 빈 파이프나 저압이 들어있고 부합의 물이 들어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사용해요? 이거는 중요한 시설에 사용해요. 중요 시설. 굉장히 중요한 시설, 비싼 거죠. 모든 단점을 보완한 거죠. 최근에 개발됐으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빨대 가지고 빨대로 우리 커피를 먹다가 빨대로 쭉 빨아들이면은 혀 끝에 붙으지요. 그죠? 그 원리예요. 이 부합의 원리가. 진공 상태에서 파이프가 진공 상태에 혀 끝에 붙잖아요. 그 상태에서 파이프가 30년 되고 50년 돼도 파이프가 여기서 이제 구멍이 생기면은 이렇게 물이 떨어지죠. 다른 것들이. 근데 얘는 진공이니까 이게 딱 빨대처럼 붙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이제? 그죠? 아, 그래서 우리 커피 먹을 때 쭉 빨아 올려가지고 쭉 진공 상태에서 쭉 빨아 올리죠. 커피잔을. 그래가지고 혀 끝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붙일 수 있죠. 그런 원리예요, 이쪽이.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일제 살수식. 일제 살수식은 일제 개방식을 하는데 물이 있고요.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류지. 대류지란 뜻은요. 대류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대류지 시스템. 대류지는 물이 우르르 쏟아지는 소나기가 우르르 쏟아지죠. 그럼 우르르라는 그 개념의 단어가 대류지예요. 물이 살수가 된다. 우르르 하니. 대류지 밸브고 여기에는 대기압이에요. 이거는 개방형 헤드예요. 헤드가 개방형 헤드.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개방형 헤드는 이거라겠죠. 이 헤드가 여기가 개방돼 있어요. 그죠? 개방형 헤드가 있어요. 얘만 폐쇄 개방형. 그럼 개방이니까 이게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개방돼 있으니까 이거 막혀 있었잖아요. 이게 개방돼 있으니까 여기는 저압이 안 되고 그냥 빈 파이프예요. 여기는 대기압 저압이죠. 폐쇄니까 여기는 대기압 저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대기압. 그래서 대기압이니까 이런 무기압. 압력을 안 넣었다. 대기압 빈 파이프다. 압력이 없다. 그죠? 이런 식으로도 무기압으로 또 시험에 나와요. 법에는 대기압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똑같아요. 감지가 있죠. 이 세 개는 감지기 있다겠죠. 그죠? 감지가 감지하면은 수신기로 신호줘요. 똑같은 말하고 있어. 수신기에서 SV로 신호줘요. SV에서 수문을 열어줘요. 크래퍼. 그러면 1차에 있는 물이 여기도 1차에 있는 물이 항상 차 있다겠죠. 1차에 있는 물이 이 빈 파이프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주미자토치는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준비한 다음에 헤드 폐쇄 헤드가 터지면 쏟아지지만 얘는 바로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우르르 쏟아져요. 그래서 바로 쏟아진다고 해서 대류지 밸브 우르르 그죠?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대류지 시스템이 있죠. 이렇게 해서 5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고요. 이쪽은 이제 설명하면서 다 이해했겠지만은 알람 체크 밸브, 드라이브 밸브, 프리액션 밸브, 대류지 밸브, 그죠? 가압수, 그리고 가압수, 질소 압축 공기, 대기압, 저압, 부압수, 대기압, 그죠? 폐쇄, 개방, 감지기 없다, 있다. 저쪽 보면은요. 사용처는 이제 사무실, 아파트 사무실, 한냉지역, 대형 건물, 중요 건물, 그리고 우리 이건 안 했네. 이게 특수가해물이나 극장 무대, 필름 공장 이런 데 사용해요. 필름 공장. 필름 하면 아나요? 코닥 필름, 후지 필름. 지금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지만 과거 한 20년 전에는 코닥, 후지 필름 이런 걸로 사진 찍었거든요. 그럼 필름 공장 보려면 굉장히 빨리 번지죠. 이런데 제일 빠른 게 대류지 시스템이 있죠. 그죠? 저 폐쇄해든 개방해든 바로 쏟아지죠. 제일 빠른 게 필름 공장 같은 거. 그래서 특수가해물 저장 취급하는데 극장 무대 앞에 우리 그 과거에는 극장 무대 제일 앞에 그 유명 인사들이 있었잖아요. 가수들도 중요한 가수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설치를 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필름 공장이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거의 다 없어졌지만은 지금도 이제 필름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이 빨리 번지는데 화재 확대가 빠른 게 특수가해물이죠.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 이건 안 중요해요.
이제 이건 무겁고 물이 들어 있으니까 부식성이 있고 무겁죠. 그리고 이제 건식은 느리게 오죠. 느리니까 엑셀에다 설치했죠. 그리고 주음지압 도수식은 이제 대형 건물에 사용하고 감지기 들어가고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부합식은 단점을 보완한 거죠. 이제 비싼 거죠. 중요한 건물이죠. 이건 대량 급수가 우르르 쏟아지고 이것도 비싸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30분 안에 끝내려니까 조금 말을 빨리 했는데 여기 시험에 아주 우리 소방 화재 안전 기준, 화재 안전 기준에 이제 서울 화재 안전 기준은 방재청, 소방청 화재 안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돼 있는데요. 화재 안전 기준 고시로 돼 있는데 소방청 고시 지금 25분 됐네요. 소방청에서 알린다 그 말이죠. 여기에 30개 이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규정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스프링클러가 워낙 우리 시험에 중요하고 잘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5가지가 있어서 개념이 좀 혼동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